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가는 주챔쇼 진행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시장도 조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또 깊어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 고민들을 저희가 속 시원하게 날려드릴 거니까요. 전화와 그리고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화는 02-377 이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저희가 상세하게 풀어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놓는다면요. 시장은 역시 여전히 6월 1일이죠. 이제 미국 부채한도 협상에 대한 두려움과 우려감으로 인해서 크게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약간의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지수가 약간 조정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여기서 조정을 받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정폭이 길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헤드앤숄더라고 하는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패턴이 나오게 될지를 좀 지켜봐야 돼요. 다만 이제 여기서 꺾여가지고 전저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이제 쌍봉 형태가 되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패턴은 어떤 형태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고정적으로 예상할 수는 없고요.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변화무쌍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지 않고 전저점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쌍봉이 나올 수 있고요. 저기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박스권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3천장 나올 수 있고 또 역시나 3바닥 나올 수 있고요. 뚫으면 계단식 상승이 되겠죠. 그러니까 패턴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는 예측을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됐든 일단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단계는 헤드앤숄더, 역헤드앤숄더 패턴과 그리고 쌍봉 형태를 조심하자라는 정도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6월 1일 한도 부채 한도 협상이 저는 아마 결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아무래도 그때 딱 맞춰가지고 극적으로 해결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마 조금은 좀 치열하게 조금 이야기하다가 한 1주 정도 딜레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6월 첫 주 지나도 둘째 주쯤에 협상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의 부도는 약간은 좀 각오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약간은 악재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 조정을 우리는 그렇게까지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게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정은 바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되고 나면요. IMF에서 영국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안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오게 되고 미국 경제가 지금 조금 괜찮아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전망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가 약간 회복이 더디긴 하지만 회복을 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하면서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다면 아무래도 지수는 역시 여전히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올라가봤자 나중에 이 시간이 좀 지나면 바로 악재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게 올 하반기부터나 빠르면 올 하반기 느리면 내년 초쯤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때까지는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환매 테마에서 우리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최대한 잘 정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게 순환매 테마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종목을 잘 정리해야 되구나라고 생각했을 때요. 자꾸 새로운 종목을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종목을 또 사지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요즘 이제 오프라인 강연을 가거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계좌를 한 번씩 볼 때가 있다면요. 내 종목 좀 봐주세요. 계좌 좀 봐주세요 해서 한번 보면은 종목이 20개, 30개 이렇게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적으면 10개, 15개 이런 식으로까지 10개 이상 막 넘어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 보면요. 비중이 많은 종목은 약 1년, 2년 전부터 이렇게 물려있던 기업들이고 나머지 비중이 적은 종목들은 최근에 사서 물린 2차전지 관련주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셀트리온과 같은 이런 한때 급등했던 종목들을 물려가지고 고생해놓고서는 지금도 2차전지주 또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 투자하시게 되면 자꾸 새로운 종목을 늘려가지고 또 새로 물리는 종목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 사시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물려있는 종목들을 최대한 잘 탈출하기 위해서 현금을 잘 모셔놓고 그 물려있는 종목을 위한 현금으로 사용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군다나 2차전지 관련주는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탈출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약간 2차전지 관련주들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탈출의 기회를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전지 관련주 지금 나오지 못하면 또 다시 물리는 오랫동안 물리게 되는 종목들 하나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지금 이 순환매 테마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뭐 모든 테마들을 불나방 뭐 따라 붙듯이 막 계속 이렇게 따라 붙는 형태로 한다면은 아마 엄청나게 많이 다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찾기가 힘들고 뭐 테마를 좀 약간 접근하기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오히려 내 종목들, 내가 지금까지 물려있는 종목들을 잘 어루만지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추시라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종목들이 추가 매수가 괜찮은지 아니면 안 되는지를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제가 보면서 해결해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두산 엘리빌리티 19,000원에 20% 샀어요. 네. 근데 이거를 좀 탈출을 하고 싶은데 네. 잘 안 되네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하는 이 종목은요, 이 방송을 꾸준히 애청을 하고 계시는 애청자분들께서는 다들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와, 이거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우리가 속된 말로 개미라고 부르는 사람들 진짜 많이 물렸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서 이렇게 전화가 오는 종목들은요, 나중에 크게 시세를 내고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개미밖에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잊을만 하면 전화가 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전화가 와가지고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맨날 물어봐요. 그만큼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밖에 안 들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인 거죠. 그래서 좀 강하게 올라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샀던 이유는 전부 다 원자력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고 원자력 발전 앞으로 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소형 원자력 모듈 이런 것들이 뭐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원자력 성장하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사놓으면 되겠지라는 그런 막연함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을 했거든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쨌든 가격은 이미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올라온 상태고,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가려면 지금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최근에 상담했던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손절해야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팔아야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주식시장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상담 안 하고 꼴배기 싫어서 팔았어요 하는 그날부터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 어쨌든 저와 상담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팔지 마라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이 팔고 나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고요. 내가 안 나가면 돼요. 남들 나갈 때 내가 안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버티면 되고, 지금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재미가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손절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다. 하지만 시청자님처럼 탈출하고 싶어가지고 또 추가 매수 고민하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아마 여기서 강하게 올라가긴 좀 힘들고요. 지금은 일단 박스권 횡보하면서 시청자님 본전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저는 본전만이라도 올라오면 탈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본전까지 올라왔을 때 이미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많이 했다면, 우리가 손절했는지 안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만약 손절을 많이 했다면 18,000원대 뚫고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아마 강한 상승은 힘들고요. 한 22,000원대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18,000원 뚫고 올라가면은 22,000원까지 홀딩, 만약에 뚫지 못하면 본전에서 빨리 정리하시는 방식으로 이 종목을 안 들고 있는 게 좀 더 정신 건강에도 나의 자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카카오 게임주요. 카카오 게임 주고요. 매스가랑 비중이요? 6만 원에다가 15%요. 일단 카카오 게임즈를 6만 원에 15% 들고 계신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사시는 걸 추천드릴 건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네. 지금 당장은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네. 말고 추가 매수는 가능한 종목이라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능은 하구나, 지금은 아닌데 라고 마무리 지으시면 돼요. 네,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네, 일단 좀 더 얼마 지켜보다가, 정도에 얼마 정도가 아닙니다. 지켜보다가 더 이상 안 네. 내려가는 자리에서 확인을 해야 돼요. 지켜보다가예요. 네. 지켜보다가. 아직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 어디서 멈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가 오고 있는데 몇 시쯤에 멈출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모르고 지켜보다가 멈추면 들어가자 이거예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네. 얼마쯤요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다가 더 이상 안 내려간다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몇 개월 좀 지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일단 추가 매수는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전저점이 36,000원대 정도가 일단은 지난번 바닥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혹여나 카카오 게임즈가 36,000원쯤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멈춰준다면 저는 저기서 이제 조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기가 아닐 수도 있겠죠?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네네, 가격을 알았습니다. 기억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가격은 의미가 없다. 여기 38,000원대 멈출 수도 있고 37,000원에 멈출 수도 있고 36,000원에 멈출 수도 있고 35,000원에 멈출 수도 있고 3만 원에 멈출 수도 있는데 일단 멈추는 자리에서 사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기다려 보시고 다 떨어지고 나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하는 게 좋은데 저는 일단 36,000원 이하에서는 사실 뭐 크게 큰 차이는 없다 생각이 들어요. 37,000원 이하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37,000원 근처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번 진행해놔도 괜찮지 않을까. 대신에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더 좋은 거예요. 시청자님이 오늘 네. 추가 매수 해야지 했을 때 하루 더 지켜보고 하면 더 좋고 그날부터 또 하루 또 지켜보면 더 좋고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네, 개인적으로 알았습니다. 37,000원 이하 정도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멈출 때 추가 매수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서진 시스템이요. 서진 시스템 시스템. 매수가랑 비중이요? 17,600원에 10%입니다. 17,600원에 10%요? 예,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지를 못하고 지금 주춤거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문현진 일단 멘토님의 서진 하라는 대로 시스템 해보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요 당장에 올라오게 된 게 아마 2차 전지, 전기차 구동장치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약간 네. 이렇게 시세를 조금 최근에 내려고 좀 한 것 같은데 거래량이라던가 시세를 보면 그렇게까지 강하게 내질 않아서 그쪽으로 엮이진 못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5G로 네. 엮였던 거 그 정도만 시세를 냈고요. 5G 산업은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말씀드리고 수많은 경제 전문가, 산업 전문가들이 5G 산업은 망한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망했는데 통신사에서 통신비만 많이 받아 먹으려고 만든 그런 어떤 족쇄화 같은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5G는 사실 투자 메리트가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에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6G 이야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다고 느끼는데 서진 시스템은 그래도 다른 5G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해서 얘가 통신 장비도 만들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차 모듈이라든가 전기차 구동 장치 이런 것들도 엮일 수 있어가지고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장에 얘를 다른 5G처럼 엄청 오래 걸리고 바닥에서 뭐 완전히 힘들 것 같습니다라는 전망보다도 여기서 좀 멈추다가 조금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정고점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한데 올라는 갈 수 있다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서 그냥 홀딩 의견 드릴 거예요. 예. 그냥 홀딩 의견 드리고 혹여나 이 종목이 14,300원이 최근 저점인데 저기를 무너뜨리게 된다면은 아마 10,000원 정도까지 밀릴 수 있는데 저 때는 10,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해서 비중을 늘려버리는 것이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당장 수익 내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가져가서 수익 내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10,000원까지 떨어진다고 했을 때 손절을 굳이 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추가 매수가를 매수를 낮춰서 시간을 좀 투자하신다면은 뭐 굳이 뭐 손실 안 봐도 수익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예. 떨어지는 걸 겁내지 말고 가져가자라는 의견 드릴게요. 근데 굳이 예. 지금부터 사실 필요까지는 없었다라는 것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도 뭐 다른 거 필요가 없이 그냥 이대로 지켜보는 네, 만약에 이 종목만으로 매매하실 거면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네, 일단 예, 홀딩 의견 예, 드리고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매수는 한참 떨어지고 난 다음에 생각하라. 지금은 그냥 홀딩해도 아마 본전 또는 한 22,000원대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홀딩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가온 칩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온 가온 칩스 칩스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8,000원에 8%. 28,000원에 8%면은 오늘 사신 건가요, 혹시? 예. 오늘 왜 샀어요? 아, 이게 반도체 반도체 예. 네. 반도체 주식이라 가지고 앞으로 네. 반도체가 더 갈 것 같아 가지고 오늘 샀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 사고 요게 오늘 좀- 전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 저는 이 주식을 좋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게- 오늘 샀는데 이게 오늘 한 전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 여기 한 26,000원대까지 더 떨어지면 추가로 더 사도 될란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사서 오늘 전화해서 오늘 그걸 물어보는 이유는 뭘까요? 그냥 안 사고 물어봤어도 됐지 않았을까요? 왜 그 사서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전화하는 거는 사실 전 조금 뭐 물론 몰라서 전화하는 게 맞긴 한데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어르신에 대한 제가 하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젊은 사람으로서 전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한번 물어보고 좀 살펴보고 조금 전략을 짜고 들어갔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이렇게 성급하게 들어가셔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26,000 떨어지면 추가하면서 해야 될지 그런 걸 좀 알아보고 두들겨보고 했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님? 예, 그거는 뭐 방송을 계속 보면서 그 이야기는 몇 번 다른 네, 사람들 그러면 저는 오늘 들었는데요. 전화하고 오늘 이렇게 상담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좀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모른다라고 하면 제가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오늘 사고 오늘 전화하는 거는 정말 좀 웃기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이러질 안 아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안 하셨으면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고. 아니고. 예,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지금 뭐 듣다 보면은 화도 나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틀린 이야기는 분명 아닐 겁니다. 반박이 힘드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오늘 사도 오늘 전화하는 저는 그런 전화, 그런 태도는 투자하시는데요. 별로 도움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앞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 되게 막무가내로 반도체가 앞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가 좋을 건 맞아요. 앞으로 성장할 때 반도체가 많이 필요할 건 맞아요. 하지만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라는 것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 지금 내가 산 가격이 앞으로 돈이 될까 안 될까도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약간 급등락을 하면서 거래량으로 인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단타적인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장기 투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반도체 업황이 좋다 안 좋다 이런 거 생각하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전화 안 했을 겁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2만 원대부터 샀었을 거고 지금부터 샀다 하더라도 그냥 천천히 모아가야지라고 생각해서 누구의 의견도 듣지 않고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불안불안하게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일단 내리세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온칩스 지금 안 사도 나중에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량 매도를 하시고 단기적인 대응을 하신다면은 저는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26,000원대 맞으면은 손절하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위로 올라오게 되면은 35,000원대까지 단기 반등. 요즘 반도체 업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라기보다는 반도체 종목들의 수급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단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32,000원대까지 올라올 때 단기적인 단타적인 수익을 챙기시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셨다면 좀 떨어지고 사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대한전선이고요. 네. 18,500원에 30% 갖고 있습니다. 18,500원에 500원에 30%요. 30%요. 예, 예. 한 네. 2년 정도 갖고 있다 약간 물타기 해서 네. 지금 정도 그 가격에 있습니다. 예, 예. 2년 정도? 예. 일단 대한전선을 과거에부터 재작년 때부터 제가 상담을 정말 많이 했던 종목이긴 해요. 재작년부터 이렇게 사서 물렸던 분들이 예, 상담을 예. 제가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거 본전 주면은 탈출하시고 빨리 정리하세요. 이거 올라오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대한전선이 예, 예. 올라올 만한 내용이 별로 없었던 기업이긴 해요. 뭐 물론 얘가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건 맞는데 저렇게까지 급등할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리 가격 오른다, 전설 가격 오른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급등이 나와서 사실상 얘가 저렇게까지 시세를 낼 종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지금 많이 빠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걸 봤을 때 지금부터는 어떨까? 과거에는 오래 걸릴 것 같았는데 지금부터는 어떨까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부터는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18,500원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당장은 뭐 매수가도 많이 낮춰놨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려 오신 거는 무슨 느낌인지 이해는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부터 그거는 오래 걸릴 거라고 이야기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지금부터는 오래 안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그냥 들고 가라라는 의견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전선업종이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지금 당장을 봤을 때요. 그래서 당장은 아마 지금 너무 많이 빠져 있고 아래쪽에서 많이 이렇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힘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한 21,000원대, 2,000원대까지 한번 튀어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비중이 좀 많으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본전에서 정리하시고 튀어오르면은 2만 한 2,000원, 3,000원대 정리하시는 것을 목표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근데 혹여나 이게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게 뭐 시장이 안 좋고 나면 밑으로 밀릴 수 있거든요. 13,500원 이하로요. 예, 예. 그러면 오래 걸립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예. 그건 이제 참고하실 지금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팔고 싶은
아, 너무 떨어지니까 네, 약간 전부 다 두려움이 그래요. 있거든요. 항상 내가 오래 네. 기다렸기 때문에 팔고 싶다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2021년부터 주식 사지 마세요. 제발 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렸던 거예요. 왜냐? 저 시간은요. 누가 사든 간에 기다려야 돼요. 제가 산다 하더라도 기다려야 되고요. 누가 사든 네.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 때 시기에 안 샀어야 됐는데 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거를 이제는 없었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리셔야 돼요. 내가 아, 오랫동안 그래요? 기다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 종목을 제대로 대응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렇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럼 지금은 이제 제가 저기 할 게 없겠네요. 그냥 기다리는 네, 전략은 다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나노 신소재 네. 14만 6천 원에 네. 7%예요. 지난 월요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차전지 관련주들 개임이 무덤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청자님도 보면 2차전지 관련주 따라 붙었어요. 그죠? 네. 매매를 이렇게 급등 나왔을 때 따라 붙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평생을 이렇게만 사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만 사요. 지금 아마 나노 신소재 말고도 다른 종목들도 다 꼭지점 이렇게 사가지고 물려 계실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나요? 아, 대부분 저는 그렇지 않나요? 대부분 이거 이렇게 사지 하나만- 않나요? 아, 이거 하나만 샀어요? 네, 맞아요. 네, 이거 하나만 있어요. 이거 하나만 들고 계세요? 이제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아니, 작년 1년 됐는데 다른 거는 있는데 2차 네. 전지는 아니 2차전지 말고요. 그러니까 매매한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꼭지점에 사지 않느냐라는 거죠. 다른 종목들도. 조금 내려왔을 때 사는 것 같아요. 조금 내려왔을 때 샀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내려가고 물려 있지 않나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요. 전부 다 이렇게 뾰족할 때 사가지고 조금 내려왔을 때 샀는데 물리고 조금 내려왔을 때 샀는데 물리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가면 맞아요. 많이 물리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이거 어떻게 그러니까 해야 되죠? 매매할 때 이거 어떻게가 아니라 지금 시청자님 진짜로 우리가 잘못된 계좌를 갖고 있을 때 한 번은 연구해봐야 되는 게 나는 왜 자꾸 이렇게 사기만 하면 물릴까를 고민 한번 해봐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 해결해도 다음번에 또 이렇게 사실 거라는 거죠. 그럼 또 물릴 거고 또 상담해야 되고 또 나는 본전 찾아야 되고 또 손실 나야 돼요. 그죠? 그러면 네. 그걸 약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저도 물론 이거 이거 어떻게 하세요? 나노신소재 어떻게 하세요? 하고 치워버리면 돼요, 상담. 굳이 이렇게 잔소리하고 말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사실은. 맞잖아요. 네. 근데 저는 시청자님 인생을 한번 조금 돌아보고 앞으로 평생 투자를 조금 올바르게 한다면 재밌게 투자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잡아놓고 가보자라는 거예요. 네, 앞으로 네. 잘 해볼게요. 앞으로는 어떤 차트를 사지 마냐면 이런 식으로 급등 나오고 좋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TV에서 좋다고 하고 앞으로 뭐 계속 유망할 거라고 업황이 괜찮습니다. 앞으로 이거 성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상향해서 쭉쭉쭉쭉 가고 있는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차트를 그냥 한번 봤을 때 차트를 잘 볼 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 올라와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네네. 사지 말라고요. 이런 거 조금 빠지더라도 사지 말라고. 조금 빠지고 난 다음에 더 많이 빠져요. 아, 그러니까 이런 거 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네네. 자꾸 사니까 자꾸 종목이 꼭지점에 사갖고 물리고 손실 나면 팔기 힘들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반토막 날 때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거 안 어떻게 돼야 해야 되는 되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일단 애초에 안 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단 네. 2차전지 저는 한번 탈출 기회를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는 계속 방송에서 여러 번 설명해 드렸어요. 아마 얘도 반등 한번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15만 원대든 16만 원대든 튀어 오르면 바로 정리한다 생각을 하시고 매도를 하시고 이젠 다시는 이렇게 안 사시는 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반등 한번 줄 때 본전 언저리쯤에 정리하시고 매수하시기 전에 한 번쯤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주가가 얼마나 올라온 자리에 사는 건가. 아, 네. 그것만 한번 보시면은 다음엔 이렇게 안 물리실 거예요. 그러면은 네, 걱정거리 네. 하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한미글로벌 36,500원에 50%예요. 3만 6,500원. 6,500원이요? 예, 아, 이걸 뭐 어떻게 기다려놔야 해서요. 네,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그죠? 예, 네. 일단 이거는요 최근에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급등이 나오긴 했어요. 아마 네. 그때 사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네, 네옴시티가 뭐 괜찮아 보여요? 뭐 대군도 관련돼 있다고 해서 네, 그건 잘 모르시겠죠, 그냥.
예. 그러니까요. 그냥 뭔지는 잘 모르고 주가 급등 나오고 좋다고 하니까 사신 거잖아요. 그죠? 예. 이러면은 수익 안 나요, 진짜로. 저는 종목 상담을 하긴 하는데, 뭐, 종목 상담이라는 게 말로, 좋은 말로 종목 상담이지, 사실은 나쁜 말로 하면은 뒤치다거리예요, 이게. 그냥 잘못 사신 거 전부 다 뒤치다거리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상담 방식이라든가 이 방송 자체가 조금 이렇게 없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없어질 정도로 투자자들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요, 이렇게 고점에 안 사야 돼요. 근데 제가 8년 동안 전문가 일을 하면서 고점 사지 마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늘 사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자님도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방금 상담도 똑같지만 고점에서 사시게 되면 수익이 안 나요. 고점이라는 건요, 지나고 나니까 고점이다가 아니에요. 그냥 좋다고 하면 고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지나고 나니까 저기가 꼭 지점이잖아요. 아우, 지나고 나면 저기가 고점인지 다 알죠. 근데 저 당시에는 이게가 고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요, 알 수 있어요. 그냥 좋다는 소문만 나고 있으면 그건 고점인 거예요. 여기서 더 가봤자 고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다 생각하고 사다 보면 내가 막차 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처럼 물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요, 막차가 지나고 나니까 알 때까지 계속 달려들게 되어 있어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하면서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파니까 올라가네? 또 사야지. 한 번만 더 해봐야지. 내가 저번에 수익 났으니까 한번 또 해야지. 이렇게 욕심이 끝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물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마인드가 강해지기 전까지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항상 좋다 뉴스가 나오면은, 에이, 쟤들이 뭐 좋다고 해봤자 나한테는 독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바라보시는 게 맞고요. 당장은 일단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야기들과 네옴시티 이야기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건설 관리 이런 쪽들이 지금 현대건설도 살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건설 쪽 한 번 정도는 더 튀어오를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뭐 테마성이든 뭐든 간에요. 그때 저는 올라올 때 정리해야 되지, 그거 아니면은 이런 건설업황들이 이렇게 특히나 급등되어 있는 기업들은 좀 많이 밀릴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장기로 가져가면 갈수록 반토막 이상까지 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기 때문에 저는 굳이 장기로 가져갈 이유는 전혀 없고, 반등 나올 때 빨리 정리하자. 그래서 반등 아마 조만간에 있을 것 같기 때문에요. 반등 나오면 본전에서 저는 다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비중도 너무 많네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좋다고 하는 종목들을 반드시 경계하시길 바랄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안 좋다는 종목 중에서 옥석을 가려서 투자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상담은 잠시 쉬었다가 이번 주 강연에 어디서 열리는지 체크 한번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제가 부산과 대구에서 오프라인 강연 준비를 했습니다. 토요일은 부산에서 오후 1시에 적십자 회관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제가 대구로 갑니다. 대구에 테크노파크 벤처 센터 빌딩 2층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부산과 대구에 계시는 분들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되신다면 꼭 오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 듣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먼저 컴투스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습니다. 컴투스 74,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74,000원에 3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컴투스 일단은 당장의 매력 있는 종목인가라고 하면은 저점 깬 종목은 저는 별로 매력이 없다라고 항상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치세로 봤을 때 크게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크게 그리고 있다가 이 저점을 깼다라는 것은요, 추가 하락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신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하락이 시작되는 초입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는 보통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보면 되는데 그걸 들고 계시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당장에 당장 게임주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게임주는요, 일단 중국 경제가 약간 힘들다 보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아마 완화적인 정책들을 펴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은 한 번씩 이렇게 튀어오를 수는 있으나 얘는 시세적으로 시세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죠. 그래서 상승이 나와도 크게 나오기는 힘들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찌됐든 지금부터 하락이 시작이 됐고 그 하락이 어디까지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단기 반등 정도 나오게 될 텐데, 단기 반등 나오면 저는 8, 9만원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이 종목은
가져가면 가져갈수록 일단은 불리한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세 올라왔다가 횡보하고 빠지는 종목들은 절대 갖고 있지 마라라는 저의 조언을 제발 잊지 말고 실천에 옮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하이트 진로입니다. 33,500원에 5% 작년에 분할 매수 들어갔다가 계속 빠져가지고 냅두고 있는데요. 지금 반등하는 것 같아가지고 추가 매수를 할까 싶다라고 하셨는데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잊지 말으셔야 되는 게 작년부터 이거를 굳이 이렇게 모아가는 것도 위에 보시면은 올라와서 횡보하다가 빠지는 걸 지금 작년부터 모아가니까 당연히 이렇게 많이 물리게 되겠죠. 이렇게 물리게 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재작년도 살 이유가 별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그냥 갖고 있어라, 하락한다, 계단식 하락 나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가 욕을 많이 먹었었어요. 왜 자꾸 사지 마라 하느냐, 주식 전문가 자꾸 사지 마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안 사는 게 유리한 거 이제는 결과로 벌써 입증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 사도 되는 시기에 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나빠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안 좋아서 빠졌다라는 것이 오히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안 좋아서 빠져 있는 상태에서 반등이 좀 나왔다고 추가하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락이 끝난 걸 확인하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횡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가가 빠지고 난 다음에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많이 없기 때문에 밑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움직일 때 추가 매수해도 되니까 지금 이 자리 2만 원대부터 2만 5천 원대 자리에서 추가 매수 가 된 횡보가 좀 진행되고 더 이상 안 빠진다면은 저는 그때 추가 매수를 지금 사신 금액만큼 한 번 더 사시는 것을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홀딩 의견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다음 상담은 캠트로스인데요. 1,700원에 지금 20%를 샀다라고 하셨네요. 일단 캠트로스를 1,700원에 샀다라고 하면 탈출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대신에 시세 낼 때 사셨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는 있습니다. 어쨌든 얘도 지금은 2차전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다 보니까 테마가 세지는 않는데 그래도 지금 그쪽으로 약간 엮여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2차전지 리튬 이쪽으로 엮여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아직 테마가 2차전지라 리튬 이런 쪽들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튀어오를 가능성은 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튀어오를 때 11,000원에 가깝게 본전까지 올라갈 수 있다 보여지고요. 거래량이 만약에 많이 생기게 되면은 아마 13,000원대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거래량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11,000원 목표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다. 이건 일단 홀딩하시고 가면은 탈출 기회 한번 줍니다. 2차전지 제가 보기에 지금 계속해서 상담이 하루에도 막 3개, 4개, 5개, 많게는 10개까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2차전지 이거 있잖아요. 이번 시기 몇 개월, 수개월 안에 여러분들 정리 안 하면 앞으로 평생 한 1년, 2년, 아니 좀 많이 고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주 제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안 들고 있는 것을 한번 선호하셔라. 일단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아이고, 예, 팬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수고 많으시지. 예, 아닙니다. PNC고요. 어떤 거요? 효성 PNC. 효성 PNC. TNC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41만 원. 젓가락으로 샀는데 사고라니 못 가네요. 아니, 요 근래에 너무 많이 빠져요. 본전 왔을 때 빼려고 했더니 네. 갑자기 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빠져나왔어요. 못 빠져나온 게 아니고 안 빠져나온 겁니다. 네, 그렇구나. 본전에 왔는데도 안 팔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건 우리가 항상 정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못 빠져나왔다라고 하면 왠지 뭔가 남 탓하는 것 같고 뭐 다른 거 때문에 못 팔았다는 것 같은데 마음 팔 생각이 있었는데 못 팔았어요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안 판 거예요. 내가 팔았으면 팔았잖아요. 그죠? 안 판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항상 확실하게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효성 TNC라는 이 기업은요. 지금 당장에 메리트가 있는가 하면은 지금 당장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횡보권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도 일단은 지금 당장에 올라온 이 시세에서 다시 한번 더 레벨업이 될 수 있을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회사가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요즘에 실적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에요. 거기다가 얘가 나일론 원사, 뭐 섬유 이런 것들 만들고 있는데 섬유가 앞으로 많이 팔릴 건가 하면은 딱히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경기 침체다 보니까 사람들이 옷도 잘 안 사고 이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매출이 앞으로도 계속 좋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매출은 약간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8조 5천억에서 8조 8천억 유지가 되는데 영업이익이 1조 4천억에서 1,200억으로 완전히 10분의 1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 한번 해볼 때 사실상 지금 이게 분기별로 본다면 적자나고 지금 영업이익이 뚝뚝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엄청나게 메리트가 있다라고 하긴 좀 힘들어요. 경기 침체라서. 저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서 위로 다시 우뚝해갖고 우상향하기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30만 원대까지 밀리거나 저는 그 이하로 내려가서 한 번 더 레벨 다운돼서 저 아래쪽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안 판 게 물리는 거에 화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당장 굳이 뭐 들고 갈 이유가 있는가 싶어요. 그래서 저점이 무너진다면 손실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네. 저점이 무너진다면 손실 크지 않는 선에서 정리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의견 드릴 겁니다. 37만 원, 38만 원대 무너지면 전 정리 의견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가 안 무너진다면 일단 단기 상승 한번 나와줄 수 있는데 그때 본전 또는 본전에서 이상 조금 올라와도 41만 원대인데요. 저기서 그냥 바로 정리하시는 거 추천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아, 예. 네, 이건 장기로 가져가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8만 원 무너지면 손절해요? 네, 저는 손절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 예.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동일 제강요. 동일 15%. 네. 제강이고 15%. 15% 매수가는요? 매수가 3,400원요. 3,400원이요? 네. 이거 탈출하고 싶은데 네.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탈출은 지금 당장은 조금 힘들 것 같긴 하네요. 일단 추가 매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장 철강 업종이 좋은 상황에 빠지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구리 가격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 많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과거에 원자재 가격 올라갔을 때만큼의 그런 번화를 누릴 수 있을까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급등 나오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바닥 쪽에서 조금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대한전선 상담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대한전선도 올라왔다가 빠지고 한참을 지금 바닥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얘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2,000원대부터 2,500원대까지 여기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엄청나게 보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는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조금 시간을 두고 멀리 본다면 한 번 정도는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멀리 보고 가져가다가 추가 매수 없이 가져가다가 3,000원 이상 튀어오를 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얘가 이제 1,500원이나 1,000원까지 밀리면 추가 매수 메리트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500원까지라든가 이런 데 밀려가지고 자리를 잡는다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거의 50% 이상 손실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낮추고 그 다음 상승 때 탈출하는 것을 조금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 메리트가 없다. 그냥 홀딩하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 밑으로 밀리면 1,500원대 가깝게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낫다. 손절보다는 그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수익 내서 손실금 메꾸려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냥 들고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반등 나오면은 3,000원대라도 그냥 빨리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려본다라는 것을 전략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저는 리노공업입니다. 리노 공업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매수가는 15만 4천 원이요. 15만 4천 원에 20%입니다. 20%고요. 네. 이제 리노공업 같은 이런 자리들이요. 제가 항상 말하는데 어려운 자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어렵냐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개인 투자자 이거 탈출 거의 못해요. 왜냐하면 반도체 검사용 뭐 장비를 만들고 뭐 진단기 만들고 뭐 부품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하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좋은 기업을 비싸게 사놔버렸으니까 좋은데 왜 안 가지 좋으니까 다시 가겠지 하면서 반토막이 나도 80% 손실 나도 안 팔아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는 네, 평생 제가 물려야 되는 그랬어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그거를 끊으려면요. 단호한 나의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단호한 마음가짐이 없다면 이건 지금 계속해서 우하향을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은 고점 대비 한 60% 빠져야 이제는 바닥 잡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상 60% 빠진 자리라고 한다면 8만 원대예요. 그러니까 저 자리까지 내려가야 아이고 많이 빠졌네 바닥 잡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 자리까지 그냥 우하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시청자님이 그냥 단호하게 딱 끊어내지 못하면은 그냥 질질질질질 하고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비싸게 샀기 때문이다라고 네네, 보면 되고요. 맞아요. 당장에 일단 거래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감안해 볼 때 시장 종목 자체가 엄청나게 나쁜가라고 하면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런 단기 실적이 안 좋다라던가 뭐 이런 약간 악재 아닌 악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뭐 높은 시장 눈높이가 뭐 부담이다.
뭐 2분기 시장 기대치, 하회 전망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저는 단기 상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 상승을 줄 것 같은데 그 단기 상승 폭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4, 5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저는 4만 원대부터라도 힘이 좀 빠지면 바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릴 겁니다. 네네. 그래서 아이고, 이거는 그래서- 장기로 가져가는 것보다는 14만 원대라도 빠르게 정리하시면서 빨리 탈출하시고 나중에 네. 싸졌을 때 들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아, 명신산업을 네. 지금 한 몇 년 정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매수가랑 비중이요? 비중은 한 15% 정도 되는데, 네, 매수 단가는 32,500원인데, 네. 좀 올라갈 확률이 있을 것 같으면은, 좀, 네. 물타기를 할까 싶어가지고 상담을 드렸습니다. 추가매수 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네. 비중 15%인데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는데 전 추가매수 안 하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자님이 네. 실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추가 매수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실력과 나의 어떤 확신과 나의 분석이 어느 정도 좀 따라줘야 돼요. 나의 소신과 나의 기준과 이런 것들이에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따라주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 제가 추가 매수해라고 오늘 이야기했는데 오늘부터 빠지게 되면 시청자님은요. 저 욕을 하고 남 탓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오히려. 네. 희망 고문이라고 하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 하세요 했는데 내일부터 빠지기 시작하면 시청자님이 희망 고문 당해가지고는 더 이 종목이 꼴보기 싫어지고 손절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제가 보기에 시청자님의 마인드가 강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동차 부품 네.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2만 7, 8천 원대가 지금 지난번에 지지라인이라서 저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네. 저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가능하다면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걸 추천드릴 거예요. 근데 네네. 저기까지 올라올 때 다만 조건이 뭐냐면은 이 1000만 주, 약간 900만 주 이상의 거래량이 터져준다면 저는 아마 3만 원 이상까지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거래량이 900만 주나 1000만 주 이상 나오게 된다면은 저는 3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거래량이 없다면은 그냥 26,000원대 정리하셔가지고 다시 내려왔을 때 그때 17,000원에 가깝게 추가하면서 하는 것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저 TCK 10%고요. 16만 4천 원이요. TCK를 6만 4천 원, 네, 10%요. 16만 4천 원에 10%요. 네, 주식 처음 할 때 물린 거거든요. 네. 지금 2차 전지 사신 분들이 이렇게 TCK처럼 물려가지고 고생할 거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죠. 네, TCK도 그때 네. 한참 좋다고 할 때 반도체 뭐 슈퍼 초호황 온다, 슈퍼 사이클 온다, 반도체가 엄청나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사셨을 거예요. 그것도 네. 올라올 때 제일 꼭지에 산 게 아니고 조금 빠졌다 생각해서 샀는데 지금 한참 물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도 지금 2차 전지 좋다고 하는 것처럼 반도체가 좋다고 이야기를 했고 반도체가 좋다는 이야기 TV만 돌리면 나왔고 전문가 중에 100명 중에 99명은 반도체 업황이 좋다고 슈퍼 사이클이 온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네, 지금 네. 주가는 어떠냐면 좋기는 뭐가 좋아요. 완전 박살나 있는데 그죠? 올라갈 네. 생각도 안 하는데 아마 2차 전지가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 다른 시청자분들 제발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다고 하는 네. 종목이 끝없이 좋은 종목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렇다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당장 반도체 업황이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반도체가 지금 너무 안 좋고 재고가 많이 쌓이고 안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뭐 거기에서 임원급들이라든가 거기서 월급 받고 계시는 분들이 안 좋으니까 그냥 우리 안 좋은 대로 살자 이러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뭔 수를 자꾸 쓰신단 말이에요. 거기 일하시는 임직원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SK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안 좋고 조금 불황이 좀 와 있는 상태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요 기업도 아마 거기에 엮여가지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요즘에 반도체 부품 장비 업종들이나 소재 부품 장비 이런 쪽들이 다 자꾸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그런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지금 약간 머리를 살짝 들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요 흐름 맞춰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시간이 걸릴지언정 한 13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16만 원대 사신 분이 탈출하기에는 13만 원 턱도 없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정도에서는 추가 매수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가격 이하 뭐 가능하시다면 10만 원 이하가 제일 좋긴 한데 뭐 시간이 좀 없거나 추가 매수 타이밍 보다가 또 놓칠 것 같다 생각이 든다면 그냥 오늘 사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 저는 이거를 그렇게. 오늘 추가 매수를 좀 하자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이게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 오늘 하는 게 전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 매수 의견 드리고, 추가 매수는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한번 더 하셔가지고 매수가를 한 12만 원대까지 낮춘다면은 탈출이 본전이 아니라 수익으로 아마 탈출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12만 원대까지 매수가를 낮춰보는 것을 목표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6만 20원에 10%예요. 잘 샀네요. 예. 네, 선생님이 강의 들으면서 오. 5만 원대서부터 조금씩 저점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다 보니 지금 이 금액에 2%가 왔어요. 이런 일이 있네요. 살다 보니까 이렇게 사시는 분하고 전화를 하시는 날도, 전화를 할 수 있는 날도 오네요, 제가 영광입니다. 야. 8시 잘했습니다. 강의를 얼마나 잘 보는데요. 감사합니다. 일단 잘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은 삼형제가 제약가 여기 작년 이 초반부터 해가지고 뭐 회계 분식이니 뭐니 이렇게 하고 주가 떨어질 때 이거 헛소리다, 이거는 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렸던 네. 종목이고, 바닥 잡는다 그때부터. 말씀 많이 드렸던 네. 종목이어가지고 그때부터 들고 계셨으면 이제는 들고 가시면 돼요. 이거는 지금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이제 네.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거는 한 9만 원대에서 10만 원대, 일단은 10만 원대까지 최소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네. 지금은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형주들은요, 얘도 이제 작은 종목은 아니에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얘가 시가총액이 12조잖아요. 그래서 네. 아주 작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막 1,000억, 2,000억짜리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편이라서 소형주들은 한번 시세 내고 말아버리는데 대형주들은 시세 내면 쭉쭉쭉쭉쭉 올라가요. 네, 네, 그래서 이 상승세를 다시 하락으로 돌아서는 데까지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얘는 이제 하락이 끝나고 횡보가 끝나고 상승세 초입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홀딩에 가서 가져가신다면 아마 오르락 내리락 반복을 할 텐데, 뭐 팔았다 네. 샀다 굳이 하기가 조금 힘들다 하면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네. 10만 원 정도까지 들고 가시면 수익률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대신에 네, 네. 저기까지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고 얘가 한 번 더 밀려서 박스권 확인 한 번 더 하거나 저점 한 번 낮출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아마 6만 한 4, 5천 원까지 떨어질 때 아이고 내가 7만 원, 8만 원에 팔았으면 수익 냈을 텐데가 아니라 그때 더 사버리는 거예요. 네. 비중을 늘려가지고 10만 원까지 가져가면 이 비중으로 가져가는 것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죠? 네, 선생님 말씀이 아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똑같이 말씀해 똑같아요? 주셔서 제 강의를 네, 네. 완전히 잘 들으셔가지고 제 분신이 돼버렸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걸려도 수익만 우리가 안전하게 제대로만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우리가 좀 편하게 네. 돈 벌자고 주식을 한 거지. 맨날 네. 조바심 가지면서 막 조마조마하게 하자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랫게 월요일 날 8시에 강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강의 들었죠. 그죠? 네, 네. 예, 누가 보면 짜고 치는 줄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되고요. 밑으로 빠지면은 6만 5천 원대 이하까지 빠지면 다시 한 번 더 비중을 저는 20%까지 늘리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 가능하면 30%까지 늘려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비중을 네, 조금 네. 아래로 내려갈수록 조금 무겁게 가져가시고, 올라갈 때 10만 원대까지 일단은 목표가로 잡고 홀딩하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려고 돈도 모아놓고 있어요. 잘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실행에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변하시는 분들도 있고 변하지 못하고 계속 고점에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 모든 투자자들이 변할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께 외칠 겁니다. 제발 저점에 사시는 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들 해드리러 제가 또 오프라인 강연 갈 거니까요. 부산대구에서 만나 뵙기를 희망하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챔쇼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이런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나요? 카카오톡에서 이런 채널을 보셨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전화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 대표번호 1644-6646 이외의 번호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번호로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해 주시길 바라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